청아한 풍경 소리와 목탁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는 고요한 겨울 산사.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홍매화가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축물의 고풍스러움이 곳곳에 묻어있는 천년고찰. 동에서 서쪽으로 길게 자리한 사찰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신라시대에 창건된 대가람으로 국보와 보물, 문화재로 가득한 문화유산의 보고, 양산 통도사입니다.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어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인 불보사찰로 불립니다. 사시사철 많은 이들이 찾는 곳으로 이곳에는 곳곳에 다양한 역사문화적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남쪽 땅에 가장 먼저 이른 봄을 알리는 홍매화를 비롯해 1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통도사의 유서 깊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해발 1081m의 수려한 영축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사찰.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인 646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로 불가의 큰 보물인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어 불보사찰로 이름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간직한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광사와 함께 삼보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도사라는 이름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도사는 불지종과 국지대찰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에서 가장 큰 대가람입니다. 자장유사께서 이곳을 통도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산의 모습이 인도 영축산과 통한다는 의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회통하며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진리의 세계로 나가는 동시에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하는 대승불교 이념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통도사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일주문. 편액에 적힌 영축산 통도사 글씨는 구한말 고종 황제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직접 쓴 겁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과 부리문을 통과하면 통도사의 상징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조 건물인 대웅전은 수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듭해 왔는데 지금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45년 우운대사가 고쳐 지은 겁니다. 대웅전은 정방형으로 지어져 있어 진입로인 동쪽에서 보거나 주 방향인 남쪽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면으로 보이는 절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현판 내용도 다 다릅니다. 정면인 남쪽은 금강계단, 동쪽은 대웅전, 서쪽은 대방광전, 북쪽은 정멸보궁으로 각각 다른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남쪽의 금강계단 편액 역시 흥선대원군이 직접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웅전은 지니고 있는 의미만큼 웅장하면서도 화려합니다. 섬세하게 조각된 꽃창살이 화려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대웅전은 외형도 독특하지만 내부에 불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도사처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금강계단에 모셨기 때문에 대웅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을 따로 봉안하지 않았습니다. 금강계단이 있는 쪽에는 큰 창을 둬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을 향해 불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웅전 바로 뒤쪽에는 통도사의 중심이 되는 금강계단과 불사리탑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은 기단을 이중으로 쌓고 그 가운데 연꽃 모양의 받침돌 위에 종 모양의 사리탑이 봉안돼 있습니다.
금강계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르내릴 때 쓰는 계단이 아니라 불교 의식이 이루어지는 단을 뜻합니다. 원래 계단이란 계를 수행하는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강이란 금강보계에서 유래한 말로서 금강과 같이 보배로운 계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깨트릴 수 없는 금강과 같은 계율로 반야의 지혜를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금강계단이라고 하였습니다. 통도사 창건 이후 지금까지 이 금강계단에서 수계의식을 통해 많은 스님이 배출됐습니다. 금강계단에는 통도사 창건 역사와 근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장 스님은 중국 당나라 오대산 태화지의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던 중 승려로 한 문수보살의 현신을 만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입으시던 금난가사 한 벌과 진신사리 100가와 부처님의 정골사리 등을 받았으며 643년에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당시 선님으로서는 최고 자리인 대국통에 오르시고 선덕여왕과 함께 영축산을 찾아서 못을 메우고 그 위에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봉안한 금강계단을 쌓고 대웅전 서편에는 구룡지라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도 통도사 창건설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 통도사가 창건된 이곳은 원래 큰 못이었는데 여기에는 9마리의 동룡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장율사께서 사리를 처음 받았을 때 문수보살께서 이르시기를 그대의 나라 영축산 기슭에 동룡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금강계단을 쌓고 이 사리와 가사를 봉안하면 삼재를 면하고 불법이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자장스님에게 항복한 동룡 중 오직 한 마리의 눈문용만이 그곳에 남아 틀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한 마리의 용을 위해 연못 한 귀퉁이를 조그맣게 남겨놓았다고 전해지는데 이곳은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 물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도사 초입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보박물관이 있습니다. 사찰 내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이곳에는 20여 개의 보물 등 4만여 점의 성보문화재가 소장돼 있습니다. 1층 역사실 입구 쪽에 전시돼 있는 통도사 범종은 조선 숙종 12년 당시 범종장인이었던 사인 스님이 만든 것으로 보물 11-6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금속공예 기법을 볼 수 있는 천동 은입사 향환도 전시돼 있는데요. 향환은 불전에 향을 피우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이 역시 각각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통도사 안에는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가 있습니다. 통도사 가람에서 중간 부분인 중로전의 중심 건물로 통도사 창건 당시 지어진 대광명전부터 밥그릇을 받들고 있는 모양의 봉발탑 역시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 석가모니의 옷과 그릇을 받들어 둔 것이라 하여 의발탑이라고도 불립니다. 입추는 지났지만 강추위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통도사 홍매화가 작은 꽃망울을 틔웠습니다. 통도산의 영각의 오른편에 자리한 홍매화는 수령 370년의 고목입니다. 홍매화는 사찰을 창건한 자장율사의 뜻과 통한다 하여 자장매라 불립니다. 임진왜란 후 통도사 중창을 하신 우은대사께서는 영각을 건립하셨는데 호련히 매화싹이 자라나서 해마다 음력 섣달에 연분홍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화는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사무칠 때 향이 더욱 짙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수행자의 구도행과 매우 닮아 있고 또한 자장 스님의 지계정신을 잘 표현한다고 해서 대중들이 이를 자장매화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통도사에 깃든 수많은 문화유산과 정신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은은한 향기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